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OCI 군산공장에서 지난 9일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재난 문자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피하라는 문자 발송이 30분이나 늦었고 6분 뒤 다시 보낸 문자는 대피가 아닌 외출 자제로 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등 누수 현상이 발견된 익산 마동 자이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렸습니다. 익산시는 전체 9개 동 가운데 물이 샌 1개 동에 공사를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익산 소동축제장 이동은 셔틀버스로만 가능합니다. 익산시는 오늘 15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축제 기간 동안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해 방문객 주차 문제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 의회가 호남고속도로 익산 IC 위치가 완주군이라며 완주 수소 IC를 명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수십 년 넘게 사용된 명칭을 이제와 바꿔달라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OCI 군산공장에서 지난 9일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재난 문자가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피하라는 문자 발송이 30분이나 늦어졌고 6분 뒤 다시 보낸 문자는 대피가 아닌 외출 자제로 정정됐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OCI 군산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샌 건 지난 9일 오전 8시 50분쯤. 사고 발생 30분 뒤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9시 21분에 보낸 첫 문자는 사고 규모나 물질에 대한 설명 없이 대피하라는 위급한 내용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6분 뒤 다시 보낸 문자는 대피라는 말은 빼고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다시 1시간 10분 뒤에 보낸 문자는 가스 누출이 안정적으로 차단돼 추가 확산 가능성이 없다며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산시의 첫 대피 문자에 주민 20여 명은 문창초등학교로 대피하고 일부 주민도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OCI 군산공장에서 누출된 가스는 3톤가량의 질산 화합물로 대기 오염도는 0.1 ppm, 질산 누출 사고 때 안전하다고 보는 위험 최고 농도가 2 ppm인 것과 비교하면 20배 적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 파악도 없이 대피 문자부터 보내면서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물질이 누출된 것은 화학방재센터 나가 보면 분명히 알 것이고, 근데 이번에도 뭐 2시간이 지나더라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뭐가 샜는가를 시료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린다는 해가지고 이게 몇 킬로까지는 이 풍향과 이 풍속에서는 몇 킬로 이내는 괜찮다. 또는 어쨌다 그런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밭일을 하다가 대피소를 찾느라 어르신들이 땡볕에서 곤혹을 치르고 너무 잦은 대피 문자를 아예 무시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교통사이 없는 노약자, 교통약자들을 어떤 그런 것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 걸어서 3km 어떻게 가? 대피를 했으면 그 미동 차량이 OCI 같은 데서 주범이니까 OCI에서 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 대피를 시켰어야지. 일단 들어가지고 나오고 한참 뒤에 나왔는데 대피하는 친구가 많이. 대피는 재난 문자에 있어 최고 단계이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더 빨리 재난 문자를 보내야 하지만 사고 발생 30분이나 늦어진 점도 문제입니다. 올 들어 군산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누출은 5건. 재난 문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주민들만 혼란스럽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등 누수 현상이 발견된 익산 마동 자이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렸습니다. 익산시가 감리업체에 의뢰한 결과 전체 9개 동 가운데 물이 샌 1개 동에 공사 중단이 적용된 건데요. 이와 별개로 익산시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구조 안전점검 결과는 추석 연휴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마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대인데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건물의 5층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등 누수 현상이 발생해 익산시가 감리업체에 공사 중단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감리업체는 전체 9개 동 가운데 문제가 된 1개 동에 대해
공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감리 쪽에서 나와서 7일 날 냈는데요. 그 해당 동만. 이 아파트는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도 추가 균열과 누수가 발견돼 안전성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 때문에 구조적 결함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외부 전문기관에 구조 안전 점검을 맡긴 상태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길게는 한 달가량 소요돼 최종 결과는 추석 연휴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달 정도 때다 보더라고요. 일단 그 결과 나와서 또 조치가 또 이루어지겠네요, 그러면. 익산 평화동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에 이어 마동 자이 아파트의 누수 현상 발생까지 익산의 신축 아파트마다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노동자 사망사고 증가로 군산과 익산에 또다시 산업재해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 들어 8월 말까지 군산에서 8건의 사망사고로 10명이 숨졌고 익산에서도 5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두 지역에서만 사고가 8건 증가했습니다. 군산과 익산에서는 지난 3월 말 첫 경보 발령 이후 3차례 연이어 산업재해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합니다.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는 내일 전주 전라감영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500만 전북인의 총궐기로 부당한 전북 희생양 만들기를 중단시키고 새만금 국가사업을 정상화시켜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총력 대응전을 예고할 방침입니다.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는 시민단체와 종교, 경제, 예술계 등 각계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대응 방안이 논의됩니다. 민주당과 전라북도는 오는 13일 도청에서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부의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익산시가 예산 절감에 착수했습니다. 익산시는 정부의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안이 1년 전보다 8조 5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예산 운용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율 시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부서별로 내년도 사업 필요성과 효과성을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등 긴축 재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군산 추가 경정 예산이 1조 7,770억 5천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 7,859억 6,200만 원 가운데 89억 1,200만 원을 삭감한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복지위는 10건에 53억 2,400만 원, 경제건설위는 12건에 35억 7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 건 1,750만 원을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익산 서동축제장 이동은 셔틀버스로만 가능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15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축제 기간 동안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해 방문객 주차 문제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축제 기간 증가하는 교통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방침인데요. 서동공원 일대 주차장은 셔틀버스 승하차 장소로 이용됩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서동축제. 서동축제는 매년 커지는 행사 규모에 비해 행사장의 주차 공간이 협소해 서동공원 일대 교통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주민들은 다가오는 축제 기간에 교통 혼잡을 염려하기도 했는데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보시도 아시다시피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금마 시내권부터 해서 여기 입구까지 해서 저 위로 밑으로 전부 다 혼잡해요.
여기는 주차가 안 됐을 것 같아. 그때도 없었던 것 같아. 주차를 이제 그때는 학교에다 하고 미륵사지에 하고 우리는 가까우니까 걸어와도 되는데 이제 어르신 때면. 이에 따라 올해 서동축제는 주차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해 셔틀버스 33대 운행에서 올해는 모두 50대로 늘렸습니다. 서동축제장에는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보니까 매년 나왔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셔틀버스를 준비를 많이 항상 한다고 하지만은 시민들이 오시기에는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마 서동공원 주차장은 축제 전날인 14일부터 17일까지 셔틀버스 승하차 구역으로 이용됩니다. 방문객들은 오는 15일부터 17일 오후 1시에서 11시까지 무료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셔틀버스는 익산역과 터미널,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서동축제장까지 운행됩니다. 셔틀버스 운행 확대로 올해 서동축제 축제장 이동은 셔틀버스 이동으로 전면 바뀌었습니다. KCN 조아갑니다. 익산 낭상면의 국내 품종 중심의 딸기 원묘 생산시설이 내년부터 가동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딸기 원묘 사업자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낭상면 석천리에 3,500제곱미터 규모의 원묘 생산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올해까지 실험 재배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딸기 우량 종묘가 생산되면 지역 농민들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해외 수출에 성공한 익산 딸기는 238개 농가에서 188헥타르에 걸쳐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를 3배가량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청 국회의원에 따르면 당초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는 10억 원이었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30억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새만금 환경이 2010년과 지금은 모든 게 바뀌었고 2차 전지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용역비를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용역에는 농생명 용지를 산업단지 용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대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대에 따르면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8년간 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학부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를 새롭게 개설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한편 군산대는 내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선포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원광대는 2,800여 명의 학생을 수시로 모집할 계획이며 응급구조학과와 게임 콘텐츠학과, 철도 시스템학부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군산대도 수시 모집을 통해 1,800여 명을 선발하며 신재생 에너지 학부 등이 새롭게 개설됐습니다. 한편 2023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은 원광대가 4.25대 1을, 군산대가 3.4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완주군 의회가 호남고속도로 익산 나들목 위치가 완주군이라며 완주 수소 나들목으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수십 년 넘게 사용된 명칭을 이제와 바꿔달라는 것은 억지인데다 완주군 의회 주장대로라면 삼내 나들목 위치는 익산 왕궁면이어서 이곳의 명칭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익산 IC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완주군의회가 이 같은 위치를 들어 지난 8일 익산 IC 명칭 변경 건의문을 채택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에 보냈습니다. 완주군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익산 IC 명칭을 완주수소 IC로에 변경하는 것, 고속도로 시설물 명칭 업무 기준에 고속도로 IC 명칭은 IC가 소지하는 지자체 명칭 부여가 1순위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위치한 고속도로 IC 명칭을 왜 익산 IC로 방치해야 합니까? 완주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완주 수소 IC로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동의할 수 없는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익산 IC 명칭은
이미 수십 년간 사용되면서 고유 명사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명칭 변경은 혼란만 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주 군의의 주장대로라면 3내 IC도 명칭 변경 대상이 됩니다. 3내 IC 위치는 익산 왕군면이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IC 명칭 변경의 경우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입니다. 주관부서를 일단 지정하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응을 저희가 해나가야겠죠. 고속도로 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지역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고속도로 IC 명칭. 하지만 수십 년간 이용된 익산 IC를 놓고 돌연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지금의 모습이 지역 이기주의라는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만 65세 이상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이 실시됩니다. 이들 접종 대상자에 오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합니다. 이외 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에 오는 20일부터 1회 접종 대상자인 9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에는 다음 달 5일부터 접종됩니다. 또 다음 달 11일과 16일, 19일에는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65세 이상에 대한 순차적으로 접종됩니다.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교 교사의 휴대전화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보이는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군산 해경은 A 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넘겨받아 지난 8일부터 4일 동안 분석해 이 같은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주로 동료 교사,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해경은 조만간 학교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유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도내에서 온열 질환자는 202명 발생하고 4명이 숨졌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온열 질환자는 4명이며 지난 2019년 2명, 지난해 1명 등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는 202명으로 지난해 97명보다 2배가 많습니다. 올여름 도내 평균 기온은 24.9도로 1973년 관측 이후 5번째로 높았으며 폭염일수는 14.6일로 평년보다 3.3일 많았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방사능 검사를 직접 하게 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푸드통합지원센터는 방사능 검사 장비를 마련해 내년부터 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현재 익산 지역 26개 학교에는 24종류의 수산물이 급식 재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익산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방사능 검사 장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매월 수산물 공급 유통업체를 찾아가 시료를 수거한 후 전문기관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3월에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 9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부경찰청은 혐의가 무거운 7명은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86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동안 22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금품 수수 혐의가 17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21명, 선거운동 방법 위반 10명 등입니다. 앞서 2019년에 치러진 2회 선거보다 전체 수사 대상은 61명이 늘었습니다. 전주의 한 빌라에서 4살 배기 아들을 두고 숨진 4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동맥경화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41살 A씨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1차 소견이 나왔다고 11일 통보받았습니다. 국과수는 A씨의 혈관이 막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사망 원인을 내인사로 결론 지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9시 55분쯤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와 그의 아들 B군을 발견했습니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미래 정체성을 담아낼 상징을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각계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새 상징과 구호 개발자문, 홍보 전략 수립 등을 맡게 되며 전북의 매력과 청사진을 담아 전북특별자치도의 상징과 구호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편 기존의 전라북도 상징과 구호는 민선 4기인 2009년에 도입해 14년 동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 마흔박물관이 마흔의 무덤을 주제로 음과독 특별전을 엽니다. 마흔박물관은 오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마흔의 대표적 무덤 양식인 옥무덤과 동무덤을 중심으로 관련 유물 50여 점을 전시합니다. 특히 익산 마동 테니스공원에서 발굴된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의 옥무덤 33기와 동무덤 14기, 세영동검 등이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또 서동축제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는 매일 20명에게 희망 담은 솥대 만들기 체험 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영산대학교가 식품산업 전무인재 양성에 협력합니다. 양기관은 식품산업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현장 실습 지원과 인적 물적 자원 공유, 시설 장비 교류 등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영상대는 국내 최초 세계 조리사회 연맹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중앙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태백칼국수를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태백칼국수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 곳곳 이웃사랑을 전달해왔으며 이번 착한 가게를 통해 정기 기부를 전합니다. 군산시 나온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피드미의 김 아틀리에와 대게수산을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착한 가게란 매월 3만 원 이상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8도에서 출발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리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흐리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